BT168 프로 건전지 테스터. 마트에서 건전지를 세트로 사와서 쓰다 보면 어느 건전지가 다 쓴 건전지인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 제품은 남아있는 전지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입니다. 우선 포장은 없다시피 하네요. 택배 포장지와 비닐이 전부입니다. 제품과 빨간색 바 사이에 건전지를 넣으면 바로 남아있는 전압을 알 수 있어요. 이 AAA 건전지는 1.59V가 남아있네요. 이 AA 건전지는 1.34V, 이 수은 전지도 측정이 가능해요. 약 1.33V가 나오네요. 9V 건전지는 왼쪽에 측정 부분이 따로 있어요. 약 9.3mm 나오네요. 배터리가 다 나갔다고 0 이렇게 나오지 않고 1.5V 기준으로 1.15V 정도면 건전지를 다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테스터 뒷면에 써져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젠 덜 쓴 건전지를 그냥 버리는 일은 없겠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포장이 전체 평점을 많이 깎아먹었네요. 님보 D110 라벨 프린터. 이 제품은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앱에서 글자를 타입하면 라벨을 프린트해주는 인기 제품이에요. 유저평도 좋아서 세일 때 바로 구매했네요. 깔끔한 디자인의 박스를 열면 이렇게 제품과 USB 케이블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크림색의 깔끔한 외관과 마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매뉴얼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전용 어플을 깔면 동영상으로 설명이 잘 나와서 특별히 볼 필요는 없어요.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님보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은 완벽한 한글화가 되어 있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린터 종류를 선택하면 동영상이 나와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네요. 뚜껑을 열어서 프린터 용지를 잘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남기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되었어요. 어플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나만의 라벨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다이렉트 웨이 용품이라고 적힌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프린트 됩니다. 짜잔! 깔끔한 라벨이 프린트 되었네요. 떼어내서 이번에 구입한 커터 칼에 붙여주었어요. 어때요? 정말 쉽고 깔끔하게 라벨을 만들 수 있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T100 전동 칫솔. 예전에 전동 칫솔을 잘 썼던 기억이 나서 구입한 샤오미의 가성비 전동 칫솔입니다. 칫솔 헤드도 3개가 더 들어있으니 가성비가 꽤 괜찮은 제품이네요. 샤오미 제품답게 기본에 충실한 포장이네요. 이렇게 마이크로 5핀 USB와 4개의 칫솔 헤드가 기본 구성이네요. 샤오미 특유의 마감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버튼이 하나만 있어서 한 번 누르면 강한 진동 칫솔질, 한 번 더 누르면 약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보이는 칫솔 헤드입니다. 본체와 잘 결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봐야겠네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사용감도 괜찮네요. 예전에 필립스 제품 정품 칫솔을 사용했었는데 그 느낌과 비슷했어요. 문제는 내구성 같은데요. 내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해보고 영상 아래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이세이저 65W GAN 충전기. 이 제품은 한국 플러그에 65W 출력의 새 포트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상황에서도 여러 기기를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입니다. 깔끔한 박스를 열면 이렇게 깔끔한 충전기를 볼 수 있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마감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USB-A 1개와 C타입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에 잠금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USB 플러그가 나와요. 어댑터를 분리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플러그 지름이 4.8mm인 한국 플러그를 가지고 있어서 콘센트에 딱 맞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C타입 포트 하나를 이용해서 충전하면 최대 65W로 충전할 수 있어요. 맥북 프로의 경우 1시간 충전하면 약 75%를 충전할 수 있는 출력이죠. 2개의 기기를 동시 충전하면 노트북을 최대 45W, 휴대폰을 최대 2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3개의 기기를 동시 충전하면 노트북과 휴대폰을 합쳐서 최대 45W, 마우스는 최대 15W로 충전돼요. 한국 플러그 65W 고출력의 3개의 포트, 기본 플러그로 한국, 유럽에서 쓸 수 있고 어댑터를 빼면 미국, 일본에서도 쓸 수 있는 여행용 기능까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진 충전기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미 클럭 프로젝터 알람 시계. 시계 LED를 벽이나 천장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디지털 알람 시계입니다. 마침 알람 시계가 필요하고 이 제품이 평도 좋아서 구매하게 되었네요. 우선 포장을 열면 영문으로 된 매뉴얼과 전원 케이블 그리고 디지털 시계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어 그건 좀 아쉽네요. 우선 디지털 시계의 느낌을 잘 살린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디스플레이에는 기본적으로 시계와 온도 그리고 습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알람 설정은 맨 오른쪽에 알람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알람 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스누즈 기능이 있어서 알람이 울릴 때 가운데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5분 뒤에 다시 알람이 울리게 돼요. 이 스누즈 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꺼지게 되죠. 아침에 조금만 더 자고 싶을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 시계의 백미인 프로젝션 기능인데요. 프로젝션 버튼을 누르면 벽이나 천장에 레이저 시계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밤에 시간을 누워서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영화에서 보던 모던한 분위기도 낼 수 있어 좋네요.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가 뒤에 있어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어요.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가 나오고 자동으로 설정된 12개의 FM 주파수별 채널을 선택할 수 있네요. 그리고 셋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를 재설정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디오 슬립 기능이 있어서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라디오를 듣고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기능이 좋고 레이저 프로젝션 기능이 쿨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베이서스 포인원 타입C 멀티 허브. 노트북에서 포트를 확장하거나 휴대폰, 태블릿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법 유용한 멀티 허브 제품입니다. 맥북 에어용으로 이번에 구입했어요. 이 제품군에는 최대 8개의 포트를 가진 제품도 있는데 저희는 HDMI 포트와 USB-A 그리고 PD 충전이 가능한 타입C 포트가 있는 포인원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포장은 나쁘지 않고 매뉴얼과 제품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네요. 제품 마감은 여느 베이서스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니터와 연결하는 HDMI 포트, PD 충전이 가능한 타입C 포트가 있고 반대편에는 USB-A 3.0과 USB-A 2.0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우선 맥북 에어의 타입C 포트에 연결하니 세련된 푸른색의 LED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USB 2.0에 USB 스틱을 인식시켜 보았습니다. 잘 되네요. 이게 안 되면 심각한 거겠죠? 다음으로 USB 3.0에 외장 하드를 연결했는데 잘 되네요. 타입C 포트에 연결해서 PD 충전도 해봤는데요.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니 속도가 50W 가까이 나와서 좀 놀라웠어요. 타입C 케이블을 맥북 에어에 바로 연결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듀얼 모니터를 쓰기 위해 HDMI 단자에 모니터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바로 듀얼 모니터 구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창을 나눠서 쓰니 시원시원하네요. 모든 포트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10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버즈 3 라이트. 아이폰과 에어팟, 갤럭시와 버즈, 그리고 샤오미는 홍미노트와 이 레드미 버즈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요. 레드미 버즈 3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마치 QCY 시리즈 같은 가격을 보여줍니다. 무난한 포장을 열면 퀵 가이드가 있는데 중국어라서 무용지물이네요. 다음으로 레드미 버드 3 라이트가 나오고 매뉴얼, 추가 이어팁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충전 케이블은 없네요. 매뉴얼은 중국어로 되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네요. 구글 렌즈로 봐야 하는지. 케이스의 마감은 가격 대비 좋은 편입니다. 우선 케이스 뚜껑이 비교적 고급스럽게 열립니다. 많은 저가 이어폰들은 케이스 뚜껑의 여닫이 느낌이 좋지 않죠? 뚜껑을 열고 이어폰을 빼면 이렇게 흰색 불이 천천히 깜빡이는데 블루투스와 연결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휴대폰에 가서 레드미 버즈 3 라이트를 탭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돼요. 블루투스 5.2라서 연결성이 좋은 것 같네요. 음질은 듣기 편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저가 이어폰 특유의 거친 고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어팁이 귀에 쏙 들어가서 몰입감이 좋았네요.
음의 해상도는 10만원이나 5만원 이상의 이어폰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느낌이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선방했다고 해줄만 하네요. 착용감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특히 이어폰 본체 쪽에 날개 같은 부분을 귓볼에 넣을 수 있어서 웬만한 움직임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가격대와 상관없이 터치 컨트롤이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터치 컨트롤이 평균 제품보다 잘 되었어요. 터치를 홀드해주면 영상이 재생되거나 멈추고 2번 터치하면 다음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양쪽을 모두 터치하고 홀드하면 낮은 지연 속도를 제공해서 게임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어폰 한쪽만 꺼내면 다른 한쪽이 작동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싱글버드 모드도 잘 작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격 대비 제법 마음에 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MC N3 휴대용 접이식 스탠드. 노트북과 태블릿에 쓸 싸고 괜찮은 스탠드가 없을까 하던 중 눈에 띄어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품과 형식적인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헝겊 케이스를 풀면 이렇게 깔끔한 스탠드가 나오게 돼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쥐어보면 제법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쫙 늘려주고 이렇게 올려준 다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격자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면 설치가 돼요. 같은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맥북에 참 잘 어울려요. 어때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높게 해서 노트북이랑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낮게 깔아서 보관하다 사용해도 좋네요. 고정쇠를 다시 올려서 내린 다음 제품을 접으면 휴대용으로 편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겠어요. 이상 저렴하고 좋은 노트북 태블릿 스탠드였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앵커 Q20 블루투스 헤드폰. 뉴욕타임즈가 운영하는 와이어커터 리뷰 사이트에서 최고의 가성비 헤드폰으로 추천했던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그간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네요. 요즘은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 포장은 웬만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앵커도 마찬가지네요. 예상은 했지만 제품의 마감도 역시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서 휴대성도 좋습니다. USB 포트가 마이크로 USB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어패드가 부드럽게 완충작용하고 길이 조절도 원활하게 잘 되네요. 여기 보시면 충전 포트가 있고 유선 케이블 연결 단자도 있어요. 전원 버튼을 약 1초간 눌러주면 전원이 켜지고 자동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진행됩니다. 파란색 버튼이 깜빡거리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버튼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볼륨과 플레이, 스톡과 통화 시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터치 컨트롤을 선호하지 않아서 물리적 버튼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실제로 귀로 듣는 것이 줌 레코더에 물려서 녹음해봤어요. 음악은 예전에 다이렉트님이 만든 락 음악을 플레이해보았어요. 개인적으로 음질은 기본은 한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온하면 외부 노이즈가 제법 잘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음성 소리도 좋고 마이크 감도도 좋아 통화 품질도 아주 괜찮았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8비트 N30 레트로 마우스. 특이한 레트로 디자인으로 예전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8비트의 무선 마우스입니다. 올챙이 느낌의 로봇같이 생긴 마우스로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게임 제다이 펄런 오더 BD1을 닮은 것 같아요. 단단한 박스를 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는 마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죠? 전체 컨셉은 8, 90년대의 퍼스널 컴퓨터와 레트로 게임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네요. 아이보리 색상에 옛날 컴퓨터의 촉감 같은 것이 살아있어서 더 좋네요. 포장에는 그림으로만 된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뒷면의 뚜껑을 열면 건전지와 USB 동글이 있고
이 2.4기가의 USB 동글을 PC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네요. 둥근 버튼으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을 사용할 수 있고 레트로형 커서를 위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스크롤할 수 있어요. 이건 버튼 사이에 있는 터치형 스크롤로도 가능한데 살짝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커서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 간의 이동이 가능한데 맥 OS에서는 지원하지 않네요. 이 기능은 PC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역시 마우스의 편의성보다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평할 수 있겠어요. 작업용보다는 인터넷 서핑용 정도로 쓰시면 유용할 제품이에요. 하지만 가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디자인에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IoT 와이파이 전원 플러그. IoT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제품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 제품은 전원에 연결해서 앱으로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스마트 전원 플러그입니다. 포장은 최소한의 종이 포장으로 찌그러져 왔네요. 포장을 열면 여행용 다국적 전원 플러그 같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요. 특별한 점은 없는데 전원 버튼이 있는 게 일반 전원 플러그와는 다른 점이네요. 사용은 우선 스마트 라이프라는 어플을 휴대폰에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기기 추가를 눌러서 이 스마트 전원 플러그와 연동시켜야 하는데요. 자동으로 잘 안 돼서 수동으로 검색해서 와이파이 연동을 했어요. 연동이 되면 이제 휴대폰 어플에서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이렇게 휴대폰에서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빛이 나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어떤가요? 이제 집 밖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 전원 플러그를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샤오미 레드미 패드 4기가 128GB. 레드미 패드는 샤오미에서 미 패드와는 다른 라인업으로 2022년 말에 새롭게 출시한 패드 시리즈입니다. 샤오미답게 우선 깔끔한 포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포장을 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들어있는 충전 케이블과 22.5W 고속 충전기까지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추가로 마이크로 SD카드용 리들이 들어있어요. 풀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되어 뒷면에서 아이패드나 맥북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마감에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두께는 약 7.05mm로 얇고 무게는 445g으로 한 손으로 들어도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동급 기종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10.61인치 1200-2000픽셀의 IPS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90Hz의 주사율을 지원해요. 디스플레이의 색감이나 동영상의 움직임 등이 제법 괜찮아서 며칠 동안 즐겁게 감상했어요. 6나노 공정의 최신 칩인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장착해서 싱글코어는 스냅드래곤 732G, 멀티코어는 스냅드래곤 845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램을 보시면 4 플러스 2GB라는 요상한 표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더해서 6GB는 아니고 2GB는 버추얼 램이라고 스토리지에서 2GB를 빌려와서 램이 부족할 때 램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스크롤이 빠르고 원활하게 잘 되었어요. CPU를 많이 쓰는 큐베이스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를 써봤는데 P11에서는 사용이 힘들었는데 레드미 패드에서는 제법 원활하게 구동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건 큰 장점인데요. P11 같은 태블릿은 글로벌 버전을 구입해도 넷플릭스 앱 등이 안 돼서 앱을 USB로 따로 깔아주곤 했는데요. 레드미 패드는 안드로이드 12를 정식으로 지원하는지 넷플릭스 앱이 업데이트도 잘 되고 로그인만 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피커가 4개인 쿼드 스피커로 별도 스피커 없이도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돌비 앳모스도 지원해서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도 청취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8800mAh로 동급 대비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태블릿은 배터리 용량도 중요하더라고요. 단점이라면 8메가픽셀의 다소 평범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후면 카메라는 풀 HD 30픽셀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네요. 정리해보면 풀 알루미늄 디자인, 준수한 CPU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급 최고로 얇고 가벼운 무게와 대용량 배터리까지. 레노버 P11 수준의 태블릿은 좀 아쉽고 넷플릭스 등의 앱이 바로 되는 준수한 샤오미 태블릿을 원하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유그린 블루투스 어댑터. 다이렉트 웨이의 PC에 블루투스 기능을 부여해줄 유그린의 블루투스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USB 매뉴얼 그리고 미니 CD가 들어있네요. CD는 드라이버 CD겠죠?
뚜껑을 열어서 보면 특별할 것 없이 USB 메모리처럼 생겼어요. 블루투스 마크가 여기 있는 것 말곤 특별한 건 없네요. 이제 PC에 꽂아서 한번 사용해 봐야겠어요. 블루투스 5.0 버전은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어댑터를 설치해서 앞에서 리뷰했던 수직 마우스를 PC에서 블루투스 연결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우선 마우스 아래 버튼을 눌러서 PC와의 연결을 2.4기가 USB 연결에서 블루투스 1 연결로 바꾸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 어댑터를 USB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유그린닷컴에 들어가서 서포트 다운로드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80889라고 타입하시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 설치가 끝났으면 오른쪽 아래 삼각형 모양의 숨겨진 아이콘 표시 클릭한 후 다시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 표시를 클릭하시면 유그린의 블루투스 어댑터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수직 마우스도 블루투스로 연결되었다고 나오네요.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된 수직 마우스로 화면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제품과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게 좀 귀찮아서 성능에 9점을 주었어요. 샤오미 소싱 칫솔 살균 거치대. 칫솔을 컵에다 꽂아서 보관하니 깔끔하지도 위생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크롬보 UV 칫솔 거치대를 거실 쪽 화장실에 설치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서 리뷰를 확인해보세요. 이번에는 안방 쪽 화장실에 설치하려고 이 샤오미 소싱 칫솔 살균 거치대를 구매했어요. 포장은 제법 깔끔합니다. 제품도 마감이 제법 좋은 듯하네요. 저번에 리뷰했던 크롬보 제품보다 마감이 좀 더 나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거치대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UV 살균 기능이 작동됐어요. 그럼 한번 설치해 볼까요? 참고로 매뉴얼과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 뒤에 큰 스티커를 제거해서 벽에 붙이면 됩니다. 오른쪽 제품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컵을 거꾸로 붙일 수도 있고 치약도 놓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이 제품도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뚜껑을 위로 밀어서 열고 칫솔을 거치한 다음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UV 살균이 시작됩니다. UV 살균도 살균이지만 욕실이 정말 깔끔해진 것 같아요. 세련된 디자인과 마감이 마음에 드네요. 타입C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충전한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러프 MT7501 마우스. 로지텍 MX 마스터와 비슷한 마우스입니다. 작업용으로 최적의 마우스로 정평이 나있지만 가격이 꽤 나가서 구입이 망설여지는 마우스인데 이 라프 마우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깔끔한 포장으로 기대감을 좀 주고 있네요. 매뉴얼을 특별히 보지 않아도 되지만 한글도 있으니 유용할 것 같네요. 마우스 자체는 MX 마스터와 크기와 기능이 흡사합니다. 마감이 기대보다 좋았고 손에 쥐어보니 MX 마스터와 흡사한 느낌이 오네요. MX 마스터의 수평 스크롤도 당연히 탑재되고 있네요. 얼핏 보면 로지텍 제품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충전 케이블이 마이크로 5핀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 스크롤 버튼이 있고 바로 밑에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DPI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이동 버튼이 있는데 엄지가 아닌 검지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마우스와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수평 스크롤 버튼이 있고 아랫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네요. 저는 블루투스보다는 2.4기가 USB 수신기가 안정적으로 느껴져 사용하고 있네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검증된 디자인을 채용해서 그런지 역시 편안했습니다. 메인 작업용으로 써도 되겠어요. 검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스크롤 버튼도 잘 작동하네요. 검지를 사용해서 페이지 이동 버튼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점은 적응이 좀 필요하겠네요. 단점이라면 이 검지를 사용하는 페이지 이동 버튼의 끝 부분의 마감이 좀 날카롭다는 것이에요. 손가락이 베일 수도 있는 날카로움인데 이 마감은 좀 아쉽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베이서스 65W USB 전원 플러그. USB 충전 포트와 전원 컨센트가 결합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서스 특유의 깔끔한 포장을 열면 매뉴얼이 있는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못했던 100W 케이블까지 들어있네요. 제품 위쪽에는 전원 컨센트가 있고
제품 앞쪽에는 이렇게 C타입 2개, USB 2개로 총 4개 포트가 있어서 4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특히 좋았던 건 전원이 한국 플러그에 아주 딱 잘 맞는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유럽형 플러그에도 준수하게 맞았어요. 우선 타입C 포트에 맥북 에어를 연결해 보았는데요. 최대 40W 초반에 가까운 충전 속도가 나왔어요. 맥북 에어 M1의 최대 충전 속도가 49.9W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퍼포먼스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타입C 포트 2개를 사용해서 충전하면 최대 45W, 20W로 충전할 수 있네요. 타입C 포트 2개, USB 1개 포트를 사용하면 45W, 15W, 5W로 각각 충전됩니다. 한국 플러그와 잘 맞는 전원 콘센트도 쓸 수 있고 속도도 잘 나오는 4개의 USB까지. 이 제품 추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게임 33 PC 게임 컨트롤러. 다이렉트님이 헤일로 마스터 치프 에디션을 스팀에서 구입해서 PC로 하다가 예전에 엑스박스 360 느낌을 재현하고 싶다고 구입한 게임서의 PC용 컨트롤러 패드입니다. 역시 헤일로는 패드 컨트롤러로 해야 제맛이라고 하네요. PC 말고도 안드로이드 TV 박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은 박스에 있는 제품을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플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매뉴얼과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 USB 수신기, 그리고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뉴얼은 친절하게 한글도 있으니 쉽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큼직한 USB 수신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딱 봐도 클래식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구성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USB 리시버를 PC에 연결하면 바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여기 윈도우 10의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면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정한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이네요. 헤일로 마스터 치프 에디션의 헤일로 2를 PC에서 플레이해보니 이건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랑 똑같네요. 다른 게임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헤일로는 따로 키맵을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엑스박스 컨트롤러처럼 묵직한 느낌이 없고 손에 딱 붙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2만원대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품질이에요. 듀얼 모터가 진동을 내주어 PC 키보드를 할 때보다 확실히 박진감도 더 있어요. 참고로 듀얼 모터의 감도는 터보 버튼을 누른 상태로 크로스 버튼의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네요. 하나 재밌는 기능은 셀렉 버튼을 누르면 리마스터링 된 헤일로가 아니라 오리지널 헤일로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네요. 다이렉트님이 이제 엑스박스는 안 사도 되겠다고 하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욕실문에 안 걸리는 슬리퍼 슬림퍼. 이 제품은 알리가 아닌 쿠팡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평소 욕실에서 쓰던 슬리퍼가 자꾸 욕실문에 걸려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슬리퍼로서 무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포장은 무난무난해요. 포장을 열면 이렇게 10% 할인 쿠폰이 들어있어요. 마감은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참 특이하게 생긴 슬리퍼죠? 디자인과 생산까지 100% 국내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신경을 쓴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가격도 덩달아 올라갔겠죠? 예전 슬리퍼가 이렇게 욕실문에 걸리는 것이 문제였는데 짠! 이 슬림퍼를 사용하니 욕실문에 전혀 걸리지 않네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해도 웬만큼 만족이 되네요. 착용감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벗겨질 듯 하면서도 안 벗겨지는 매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싱크대용 거리식 쓰레기통.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싱크대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릴 일이 많은데 좀 멀리 있는 쓰레기통까지 가서 버리기엔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싱크대에 걸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하나 구매했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그냥 위로 열어도 되지만 이렇게 앞으로 열 수 있어서 주방에서 뚜껑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네요. 싱크대 문에 걸 때 이렇게 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봉된 강력한 스티커를 사용해서 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추가 증정품으로 비닐봉지와 싱크대 위에서 쓰는 쓰레기 빗자루도 들어있네요. 그럼 이제 비닐을 쓰레기통에 씌워줍니다. 원래 이렇게 비닐을 대충 걸어서 썼는데요.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싱크대에서 일을 하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이렇게 앞으로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훨씬 부엌이 깔끔해 보이고 좋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조이보스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
손이나 무릎을 대면 센서로 뚜껑이 열리고 휴지통 내에서 비닐도 쫙 펴주는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한 포장을 열면 베이지색 쓰레기통이 나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이고 마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가격에 삼성이나 LG의 퀄리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제품은 건전지 4개를 넣어야 작동해요. 건전지를 넣고 여기에 있는 전원을 올려줍니다. 뚜껑을 닫고 센서를 테스트해보니 잘 되네요. 쓰레기통용 비닐이 20개가 들어있고 이 비닐을 내부에 넣어주는데 여기 구멍은 비닐을 펴주는 데 사용돼서 막으면 안 되니 참고하세요. 이제 상판을 결합하면 쓰레기통에 공기를 유입해서 내부에 있는 비닐을 쫙 펴주게 돼요. 이렇게 손만 가까이 대면 뚜껑이 열리니 참 편리하더라고요. 매번 손으로 쓰레기통 뚜껑을 열면 위생에도 좋지 않으니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여는 것도 재미있고 휴지통인데 다른 가전과의 이질감이 없는 것도 좋네요. 뚜껑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애플 에어팟 2세대 이어폰. 이 제품은 알리가 아닌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제품이니 디테일한 리뷰보다는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에서의 사용 경험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현재 쿠팡에서 15만원 정도로 3세대가 21만원, 프로가 25만원 정도니 아주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네요. 우선 포장을 열면 에어팟 2세대와 간단한 매뉴얼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제품의 마감은 역시 명불허전이죠? 구글 픽셀 4a에서는 에어팟 케이스 뚜껑만 열어도 바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못 쓰는 기능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시리로 음성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벗으면 바로 정지가 되는데 갤럭시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어폰 위를 더블 터치하면 재생 멈춤 등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애플 기기에서 간단히 설정해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작동합니다. 저는 맥북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서 갤럭시 휴대폰에서 사용했어요. 저는 에어팟 기능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갤럭시 휴대폰과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네요.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시면 에어팟 3세대를 구입하시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원하시면 에어팟 프로를, 그리고 가성비를 원하시면 이 에어팟 2세대를 추천드립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10점, 마감 10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레테캐스 물건 찾기 파인더. 요상하게도 꼭 없어져서 계속 찾게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포장을 열면 이렇게 리모컨과 수신기가 6개 있고 이렇게 6개의 스위치가 있는 리모컨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부분이 수신기인데요. 리모컨의 A 부분을 누르면 수신기가 울려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포장에는 리모컨 거치대가 들어있고 수신기에 연결하는 고리들과 물건 이름을 적어놓을 수 있는 스티커도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수신기와 리모컨을 열면 리튬 전지가 들어있는데요. 수신기 6개와 리모컨 1개 모두 들어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리모컨에서 알파벳 C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 C가 울리게 돼요. 이제 수신기 A의 고리를 연결해서 리모컨을 눌러 잘 잃어버리는 자동차 키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 키가 찾아지지 않을 때면 이렇게 리모컨을 눌러서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지갑을 잘 잃어버리면 이렇게 지갑에 넣어서 지갑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NPC 기동성 커피 테이블. 거실에 소파나 침대에 있는데 적당한 거리에 테이블이 없으면 물건을 짚거나 놓기가 아주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가벼운 테이블을 사용하면 리모컨이나 커피 등을 접근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큼직한 박스를 열면 조립이 가능한 3개의 다리와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조립은 그냥 다리를 연결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샤샤샥 조립해줍니다. 완성! 이렇게 소파 앞에 두고 리모컨과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게임 컨트롤러를 놓고 TV 앞에서 게임할 수도 있고 악기 옆에 두고 악보나 기타 피크를 놓아도 좋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유그린 무서운 마우스. 유그린의 마우스는 처음인데요. 저렴하고 조용한 마우스가 필요해서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4GHz USB 리시버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블루투스 연결은 안 되네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투스보다 USB 리시버를 쓰는 제품이 끊김없이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우선 심플한 포장을 열어서 보니 마감이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네요. 뒷뚜껑을 열면 이렇게 AA 배터리 넣는 부분과 USB 리시버가 들어있어요. 배터리를 넣고 전원을 켜고 USB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사용해 볼게요.
사용해보니 제 손에 편안하게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무서운 마우스인 만큼 조용합니다. 페이지 전후 이동 버튼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페이지 전후 이동 버튼을 안 쓰시고 손이 크시지 않은 분들을 위한 조용한 마우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비상용 휴대폰 충전기. 이 제품은 AA 건전지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비상용 충전기입니다. 신기한 제품이라 호기심에 구입해 보았습니다. 제품 특성상 알리 특유의 비닐 포장을 기대했는데 테슬라가 그려져 있는 포장은 생각보다 예쁜데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마이크로 USB를 타입C로 변환할 수 있는 포트가 들어있어요. 제품을 보면 옆에는 건전지가 닿는 부분이 있고 펼쳐보면 휴대폰과 연결되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마이크로 USB 포트를 타입C 포트로 바꿔주고 휴대폰과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 AA 건전지를 제품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성이 아주 강해서 이렇게 쉽게 연결이 가능하네요. 연결이 되면 이렇게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네요. 좀 신기한데요? 충전 속도를 측정해보니 약 3.33W가 나오네요.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가 5에서 10W 정도 나오니 빠른 편은 아니나 아주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분화 전자제품 스토리지. 요즘은 케이블, 보조 배터리, USB 제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 작은 전자제품을 쓸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에 정리해두면 찾기도 편하고 주변이 깔끔해져서 좋아요. 포장은 없다시피 한데 깨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제품은 친숙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2개 있어서 이중으로 제품을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지퍼를 열어서 전자제품을 넣어보려고요. 8개의 주머니에 각종 케이블, 포스트잇, 볼펜, USB 허브, 블루투스 리모컨 등을 넣었어요.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아래쪽 수납 공간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공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녹음기, 보조 배터리, 휴대폰, 카메라 그립,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를 넣었어요. 집에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물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관해도 좋고 필요하면 들고 나가도 좋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33점입니다. 디붐 픽수 맥스 32. 세 번째 제품은 디붐이라는 회사의 픽셀 아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붐은 홍콩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꽤 괜찮은 레트로 관련 디스플레이나 스피커를 만들고 있어요. 포장은 이중 박스로 먼저 겉박스에 이렇게 2개의 벽에 사용되는 거치대가 있네요. 그리고 본체 박스는 마치 8, 90년대 비디오 게임 패키지 박스처럼 생겼다고 다이렉트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패키지는 A급으로 포장되어 있네요. 이제 본체 박스를 열면 픽수 맥스 본체가 나오고 USB 케이블이 나오는데 제법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별로 쓸모없는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다국적 언어로 된 매뉴얼이 있는데 한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스타트 가이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원을 켜면 이렇게 픽셀 시계가 나오는데요. 휴대폰과 블루투스 연결 없이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몇 가지 모드를 즐길 수 있네요. 저는 평소에는 유저들이 만든 픽셀 아트가 끊임없이 나오는 모드로 픽셀 아트를 감상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서 앱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해 볼게요. 디붐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우선 갤러리에서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픽셀 아트를 감상할 수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픽셀 아트가 있어서 지겨울 틈이 없네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 픽셀 아트들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이렉트님은 로봇을 그렸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픽셀 아트는 여러 장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디붐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도 있겠어요. 예쁘게 만들어서 NFT 마켓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고 스코어보드, 스탑워치, 소음 측정기, 음악 비주얼라이저 등등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드는 기능은 텍스트를 넣어서 화려하게 꾸미는 기능인데요. 업체명 등을 넣어서 가게나 회사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 저는 심플하게 만들어서 스피커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벽 거치대를 이용해서 벽에 붙여놓아도 좋아요. 픽셀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 가게나 회사에 흥미진진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용으로도 좋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10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울란지 휴대폰용 삼각대 마운트. 휴대폰 삼각대를 사시면 제법 고가 제품이 아니면 휴대폰을 거치하는 삼각대 마운트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래 제가 쓰던 제품은 스프링으로 작동해서 안정적이지 않고 고정형이라 움직이지도 않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가성비 촬영 하드웨어로 유명한 울란지의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무난한 포장에 깔끔한 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전에 스프링 제품과는 다르게 고정쇠가 있어서 이렇게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주 안정적이죠? 그리고 중앙에 돌림쇠를 돌려서 휴대폰 자체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각도를 조절하고 다시 돌림쇠로 조여주니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이렇게 견고하게 장착되고 각도도 360도로 돌릴 수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허리 부분에 장력이 들어가면 화면에서처럼 약간 떨림의 여운이 남는다는 점이에요. 아무튼 다이렉트웨이에서 촬영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남성용 전술 벨트. 다이렉트님이 편하게 막 쓸 수 있는 용도로 구입한 남성용 전술 벨트입니다. 포장은 택배 비닐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없다시피 하네요. 제품 단가를 줄이기 위한 것이 우선인 제품군인 것 같네요. 제품을 꺼내면 약간 투박한 벨트가 나옵니다. 나일론으로 된 벨트가 고급스럽게 보이진 않지만 튼튼하긴 한 것 같네요. 벨트 버클은 금속 느낌이지만 실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 금속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얼핏 보면 플라스틱 같지 않고 금속처럼 보입니다. 일반 벨트와는 다르게 양쪽에 클립을 눌러서 빠르게 풀거나 잠글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다이렉트님 바지에 착용을 시켜보았는데요. 벨트 넣는 부분이 작은 바지는 이 벨트가 아예 안 들어가네요. 청바지에는 잘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어떤가요? 가볍게 차고 다닐 서브 벨트로 괜찮을 것 같네요. 마감은 살짝 아쉽지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벨트입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7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유그린 USB 플러스 멀티탭 충전기. 이 제품은 멀티탭과 USB 충전기를 결합한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인기 제품인 베이서스의 충전 스테이션의 유그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그린 특유의 화사한 포장에 베이서스와 대비되는 흰색을 가진 제품이에요. 포장을 뜯으면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요. 전원선이 1.8m로 꽤 길어서 마음에 들어요. 자세히 보면 마감의 디테일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원 콘센트가 2개라서 진정한 멀티탭으로 되어 있고 C타입 1개, USB 2개 포트로 되어 있어요. 좋은 점은 직구 제품인데도 한국 플러그와 아주 잘 맞아요. 그리고 유럽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맥북 에어 M1을 타입C 포트에 연결해 보았어요. 최대 충전 속도가 30W인데 거의 최대치가 나오네요. 충전 속도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소비 전력이 4000W여서 이렇게 5기기를 동시에 사용해도 잘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퍼포먼스 좋고 마감도 좋은 깔끔한 충전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유그린 100W PD 충전기. 최대 100W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엔드급 4포트 PD 충전기입니다. 100W용 케이블도 함께 구매했어요. 저는 전원에 바로 꽂는 충전기보다 이렇게 전원선이 있어 책상 위에 올려서 쓰는 충전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포장부터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유그린에서 애플 감성을 느낄 줄이야. 포장을 풀면 이렇게 본체와 케이블 매뉴얼이 나옵니다. 마감도 포장 못지않는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100W 타입 C 포트가 2개 그리고 20W 수준의 포트가 2개 이렇게 총 4개의 포트가 있어요. 우선 휴대폰을 충전해 보았습니다. 최대 충전 속도가 15W인 갤럭시 A30를 충전해 보았는데 약 13.8W 정도의 속도가 나오네요. 최대 충전 속도가 30W인 맥북 에어 M1에서는 약 21.4W 정도의 속도가 나왔어요. 최대 출력이 96W인 맥북 프로 맥스를 충전해 보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출력이 100W로 넉넉해서 여러 대의 기기를 최대 출력으로 충전할 수 있고 분리된 박스 스타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기 좋을 것 같은 제품이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10점, 마감 10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브레오 아이백2 목 어깨 마사지기.
의자에 앉아서 작업과 공부를 하다 보면 누가 목과 어깨를 좀 주물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렇다고 커다란 안마 의자를 사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브레오 아이백2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깔끔한 베개 모양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소용돌이 돌기가 돌아가면서 목과 어깨를 안마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뒷면에는 전원 케이블과 고정 스트랩이 있어요. 충전기는 USB가 아니라 잘 고정되는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안 빠지게 꽉 고정할 수 있네요. 이 마사지기를 며칠 누워서도 사용해보고 앉아서도 사용해보았는데요. 허리 부분에 놓고 앉아서 사용할 때 가장 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 부분도 제법 마사지가 잘 되더라고요. 특정 부분만 마사지한다고 생각하면 안마의자 못지않은 마사지를 할 수 있겠어요. 단점이라면 잘못 놓으면 안마 돌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살짝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중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온열기가 켜지는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제스터 나무 각인 USB. 이렇게 USB에 회사명 등을 각인해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네요. 저는 이렇게 64GB의 메이플 나무 재질을 선택해서 구매한 다음에 메시지로 다이렉트 웨이 로고를 보냈어요. 이제 나무에 각인된 USB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USB 케이스인데 레이저 프린터로 각인되어 그런지 아주 깔끔해요. USB 동글에도 같은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각인됐어요. 크리스탈 형태로 된 부분을 당겨서 USB를 열어봤어요. 좀 뻑뻑하게 열리네요. 깔끔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회사 홍보나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USB를 PC에 연결해서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 USB 메모리에 대한 괴담이 있어서 제법 흥미롭네요. 다행히 여기 G 드라이브 보시면 58.5GB로 나와 있어요. 제가 64GB 제품을 구매해서 용량은 정상인 것 같아요. 파일 전송도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복사해서 해보았어요. USB 2.0이라 전송 속도는 빠르지 않으니 웬만하면 16GB 이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58.5GB 중에 29.4GB까지 복사해 보았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각인 디자인도 좋아서 만족스럽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을 제외한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로지텍 K835 기계식 키보드. 로지텍 제품은 적어도 기본은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보급형 기계식 키보드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이 K835는 로지텍의 가성비 유선 기계식 키보드로 이렇게 K가 붙어있는 제품은 게이밍보다는 사무, 작업용에 적합합니다. 박스를 열면 키보드 외에 특별한 구성품은 없고 품질 보증서만 들어있어요. 기본 정보는 케이스 뒷면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비닐을 벗겨주니 깔끔한 기계식 키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법 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인데요. 오른쪽에 숫자키가 없는 84키의 텐키리스 제품이에요. 살짝 쳐보면 타건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무게는 650g 정도로 가볍고 알루미늄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아랫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 조절은 이렇게 1단으로 조절할 수 있네요. 방향키 위에 키보드는 보통 9개인데요. 이 제품은 가장 위에 새 키보드를 없애서 스크린 캡처 기능 등을 쓰려면 F&키를 눌러서 풀사이즈 키보드의 가장 위에 새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타건을 해보니 TTC 적축이 사용되어 꽤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통울림도 거의 없고 가격 대비 정말 나쁘지 않은 타건음을 가지고 있네요. 무난하게 이쁜 디자인, 알루미늄 상판, 그리고 준수한 타건음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키캡의 각인 방식이 이중사출이나 승화 방식이 아닌 실크 인쇄 방식이라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게이밍이 아닌 사무 작업용의 텐키리스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력적인 가성비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기계식 키보드 입문용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미스터 그린 니퍼형 손톱깎이. 일반 손톱깎이로는 두꺼운 발톱이나 손톱을 자를 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니퍼 형태로 평소에 일반 손톱깎이로 힘들게 자르던 부분을 훨씬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정말 니퍼랑 흡사하게 생겼고 작용 원리도 같습니다. 날이 제법 날카로워서 이렇게 칼날 보호대가 기본으로 장착되고 여기 자석으로 붙어있는 플라스틱은 손톱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가드입니다. 손톱을 잘라보니 우선 라운드형으로 손톱에 잘 맞지만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참고로 손톱이 잘 튀어나가니 플라스틱 가드를 미스터 그린 로고의 영상에서와 같이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손톱보다는 발톱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발톱이나 손톱이 굵어서 일반 손톱깎이로는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제품입니다. 그런데 일반 손톱깎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발톱이 굵거나 울퉁불퉁해서 일반 손톱깎이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특별히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10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오리코 외장형 USB 사운드 카드. 이 제품은 PC나 노트북의 사운드 카드 부분을 전면으로 가져다주는 제품이에요. 사운드 포트가 없는 요즘 애플 제품에 써도 좋겠네요. 포장을 열면 매뉴얼과 제품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제품이 많이 작네요. 디자인은 좋은데 마감은 살짝 아쉽네요.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의 제품에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볼륨 놉이 있는데 그렇게 스무드하진 않아요. 이제 여기 3.5mm 단자 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헤드폰과 마이크가 합쳐진 헤드셋 부분, 오른쪽에는 헤드폰 단자, 그리고 중앙에는 마이크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볼륨 놉 위쪽에는 마이크와 헤드폰의 소리를 제거하는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제품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꽂으면 사운드 설정 창에서 USB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나오고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헤드폰 단자에 3.5mm 잭을 꽂아서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소리도 잘 들리고 윗면의 노브로 볼륨 조절도 잘 되었네요. 그리고 뮤트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빠르게 없애는 기능도 유용했네요. 마이크를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았는데 마이크도 잘 작동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데스크탑 PC에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운드 포트를 앞으로 가져다주고 볼륨 높과 뮤트 버튼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음질은 특별할 게 없어서 사운드를 향상시킬 용도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7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여러분, 이번 라이트 리뷰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